8번. 각자리 숫자가 1부터 9까지인 자연수에서 하나인 4자릿수로 된 여행용 가방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비밀번호의 1의 자리 숫자는 4. 자, 그럼 4자릿수가 있는데 1의 자리 숫자는 4고 100의 자리 숫자는 2고 비밀번호가 9로 나눠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때 비밀번호로 가능한 4자릿수의 개수는 그럼 지금 1000의 자리랑 10의 자리 모르겠다는 얘기지? 4자릿수니까. 자, 근데 9의 배수가 돼야 된대. 그럼 너희가 알고 있는 9의 배수의 특징이 뭐야? 어떤 수가 9의 배수야? 네? 이거 몰라? 9의 배수의 특징. 이걸 왜 몰라? 각자리 수합이 9의 배수. 이거지? 9구단을 생각해봐. 9, 1은 9, 18, 27, 36, 45. 물론 거기는 더해서 9밖에 안 나오겠지만 더해서 뭐 18이 나와도 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리보자 하나인 4자릿수로 같아도 되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4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9가 나오던가 18이 나오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네들 더한 게 6이니까 여기를 A와 B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A와 B를 더해서 첫 번째로 몇 나와야 돼? 3. 그 다음은? 뭘 고민해? 90 더하면 되지. 그 다음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건 불가능하지. A와 B는 여튼간에 1부터 9까지 수니까 더했을 때 18을 넘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럼 이 두 가지만 보면 되겠네. 자, 자연수 2개 더해서 3이 돼야 돼. 몇 가지 있니? 3가지지? 아, 2가지구나. 미안. 2가지고 얘는 몇부터 몇 가지야? A 또는 B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가 몇이야? 아이, 말이 되니? 그럼 얘가 11이라고? 그럼 3이지. 이만큼이지. 자, 여기 2개. 여기 몇 개? 7개. 정답 9개. 끝. 또? 14번. 세 자리 연수 중 123과 같이 100의 자리에서 1의 자리로 갈수록 숫자가 점점 커지는 수가 몇 개 있는지 궁금해졌다. 100의 자리가 1인 세 자리 자연수 중 위와 같은 숫자의 개수를 구하시오. 사실 요거는 나중에 순열과 조합을 배우면 더 쉽게 풀 수 있는데, 자, 이 숫자들 중에서 점점 숫자가 커지는 거의 개수지. 자, 그럼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부터 2, 3, 4, 5, 6, 7, 8까지 가능하겠다. 그지? 자, 10의 자리가 2일 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3부터 9까지. 몇 개? 7개. 자, 그럼 얘가 1 늘어났어. 그럼 얘는 1 줄겠지? 1씩 계속 줄겠지? 그럼 얘가 8이면 9밖에 안 되지. 마지막은 1개겠네? 그럼 최종적으로 너희의 개수는 요거 다 더하면 되지. 1부터 7까지 더하면 되겠다.
오케이? 네. 그럼 몇 개 나와? 28? 정답 3번. 간단하지? 또? 18번. 18번. 농구공 7개, 축구공 8개, 야구공 5개가 있는데 자, 그것 중에 일부를 A와 B에 담을 거다. 이때 A에는 1개만 담을 거고 B에는 9개를 담을 건데 A에 담기는 공이 B 바구니에 담기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즉, 뭔 소리야 이거? 그 옆에 있는 16번 풀었었지? 그 16번과 비슷한 느낌이지. 말만 좀 헷갈리게 한 것뿐이지. 즉 A에 어떤 공을 넣으면 A에 넣은 공이랑 다른 종류의 공을 넣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세 가지로 나눠야겠네. A에 농구공을 넣을 때가 있고 축구공을 넣을 때가 있고 야구공을 넣을 때가 있겠지. 그러면 B에는 이때는 농구공을 뺀 축구공 8개와 야구공 5개 중에서 9개를 넣어야 되는 거고 이때는 7개랑 5개 중에 넣어야 되고 이때는 7개랑 8개 중에 넣어야 돼. 그치? 그러면 합쳐서 몇 개? 9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순서상은 8, 1부터 얘가 최대한 쓰이는 게 5니까 3이 아니라 4, 5까지겠지. 그럼 몇 개? 5개. 다음 요때는 7, 2부터 시작해서 얘가 최대가 5니까 4, 5까지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4개. 다음 요때는 널널하네. 7, 2부터 1, 8까지 가능하지. 7개. 정답 16가지. 또? 21번. 22번. 자석 배치도인데 어두운 부분은 못 앉고 5개, 흰 곳 중에서 5개를 예약할 건데 둘, 셋씩 이웃해야 된대. 둘, 셋씩. 그러면 요거는 일단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지금 빈자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 자, 이때 세 자리를 연속해서 앉는 곳은, 앉을 수 있는 곳은 여기, 여기, 여기밖에 없지. 그럼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 치자. 자, 그럼 지금 그냥 이웃하게 예약하면 되네. 자, 그러면 일단 세 자리 연속한 거 고르는 가지수를 써보자. 몇 개? 3개. 아니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세 개야 이게? 네 개지. 네 개지. 자, 그러면 세 자리 어딘가 여기든 여기든 이렇게든 이렇게든 어떻게 앉았다 치자. 됐지? 어디론가 앉았어.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는 일단 끝난 거지. 그러면 남은 자리 중에서 두 자리씩 연속해서 앉는 가지수는 얘는 얘와 다르게 뭐야? 이렇게 있어도 되지만 이렇게 있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두 자리 연속하게 앉는 가지수를 세면 몇 가지야? 세봐. 9가지. 이것 때문에 애매해지네 문제가. 그치? 그러면 아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나눠서 해보자. 자, 이 세 자리를 고르는 네 가지 가지수 중에 세 개짜리를 앉을 때가 있고 네 개짜리에 앉을 때가 있겠지?
자, 3개짜리 앉을 때가 2가지고, 만약에 그때 세 자리짜리 중에 하나를 골랐어. 그럼 뭐 이쪽이 없어졌다 치자. 그럼 이때 2자리를 앉는 가지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가지지. 보여? 그래서 이때 총 몇 가지? 18가지. 둘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곱해야지. 다음, 4개짜리에서 3자리를 고를 때가 있겠지. 그러면 그때도 2가지지. 자,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뭐 3명이 앉았다 쳐. 그러면 이제 남은 자리를 앉는 가지수 몇 가지야? 8가지지. 그럼 요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16가지. 그래서 정답이 2를 더한 34. 됐어? 응. 또 있니? 56번. 56번.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BC라고 할 때 저값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여튼간에 4개의 수를 더했는데 홀수가 나와야 되지? 그럼 홀수가 몇 개 써야 돼? 1개 또는 3개. 자, 그러면 홀수가 1개가 있을 테고 홀수가 3개가 될 수가 있을 건데, 자, 근데 여기에서 얘는 무조건 짝수지. 자, 그러면 요거부터 볼까? 홀수가 3개라는 소리는 얘네 셋 다 홀수여야 돼. 무조건. 그지? 그럼 셋 다 홀수라는 건 어떻게 돼야 돼? B 홀수여야 되고 C도 홀수여야 되고 A도 홀수여야 돼. 그지? 그래야 A, B, C 모두 홀수여야 얘도 홀수겠지. 즉, 요때는 A, B, C가 모두 홀수여야 돼. 됐니? 그럼 A, B, C가 모두 홀수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7가지. 3가지, 3가지, 3가지니까. 됐어? 자, 다음. 홀수가 1개일 때. 이게 더 복잡할 테니까 이걸 아래로 내리자. 자, 홀수가 1개일 때. 그러면 A, B, C가 홀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순서대로. A, B, C가 홀수라는 말은 A, B, C가 모두 홀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그지? 그러면 문제 조건에 안 맞지. 얘가 홀수가 1개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얘가 홀수면 나머지는 짝수여야 돼. 얘도 짝수여야 돼. 근데 얘가 홀수라는 거 안에 애초에 A, B, C는 모두 홀수다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둘 다 불가능하지. 그래서 얘는 탈락. 이거는 셀 이유가 없고. 다음 2번째. B만 홀수다. 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겠지. 자, B가 홀수야. 그러면 일단 쉬운 거부터 보자. 3C는 짝수가 돼야 되지. 그럼 C는 짝수라는 소리네. 오케이? 그러면 A, B, C도 짝수지. 자동으로. C가 짝수니까. 그럼 문제 조건에 맞지? 3개 중에 하나만 홀수인 거니까. 자, 그럼 요 경우 세보면 되겠네. 자, B는 홀수고 C는 짝수고 A는 아무거나 와도 돼. 자, 그지? 그럼 이때 가지수는 어떻게 돼?
왜 27일까? 저 모르겠어요. 다시 B는 홀수고 C는 짝수고 A는 아무거나 와도 된다고. 54. 3, 3, 6. 오케이? 이해됐어? 자, 다음. 지금 이 세 개 중에 A, B, C가 홀수일 때 안 됐고, B만 홀수일 때 이렇게 셌고, 다음. 3C가 단독으로 홀수일 때도 생각해 봐야겠지. 자, 3C가 홀수라는 소리는 C가 홀수라는 소리고. 자, 그러면 우리 조건에 맞춰서 B는 짝수여야 되고, B가 짝수니까 A, B, C도 자동으로 짝수지. 이래도 되네. 자, 이거 몇 개? 54개. C 3가지, B 3가지, A는 아무거나. 다 됐다. 27개, 54개, 54개. 더하면 135. 정답. 근데 왜 ABC가 짝수인데 6개는 A의 값이 상관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A, B, C가 짝수, 지금 결국에는 A와 B와 C가 될 수 있는 가지수로 세는 거잖아. 근데 C가 홀수야, B가 짝수야. 그러면 A, B, C는 자동으로 짝수가 되지. 즉 A가 몇이냐에 따라서 A, B, C가 짝수냐 홀수냐가 결정지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A가 6가지라고. A, B, C가 6가지가 아니라 A가. 또? 이제 없어? 선아, 너 몇 번까지 풀었어? 아예 안 하진 않았네. 약수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 기억나니? 그거 가지고 27페이지 이어서 해야 되거든? 27페이지 봅시다. 자, 27페이지. 약수에서 배웠던 개념을 따라가면 돼. 자, 일단 문제는 차치하고, 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자는 건데, 첫 번째는 지불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지불 금액이 있다. 자, 이 둘은 무슨 차이냐? 내가 만약에 1,000원짜리를 샀어. 그래서 1,000원을 낼 거야. 그때 100원짜리를 10개를 낼 수도 있을 거고, 500원짜리를 2개 낼 수도 있을 거고, 1,000원짜리를 1개 낼 수도 있겠지. 자, 이때 지불 방법으로 따진다면 얘랑 얘랑 얘는 전부 다 다른 방법이지. 그러니까 내가 1,000원을 내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세는 거지. 하지만 한글 보면 알겠지만 지불 금액의 경우라면 이렇게 내건 저렇게 내건 이렇게 내건 여튼간에 내가 1,000원 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한 가지지. 이 차이로 보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문제적으로 보자면 만약에 내가 일단 쉬운 것부터 하자. 100원짜리 3개를 갖고 있고 500원짜리 1개를 갖고 있고
1,000원짜리를 뭐 2개 갖고 있다 치자.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를 샀을 때 낼 수 있는 방법의 수와 낼 수 있는 금액의 수를 세볼 거야. 즉, 내가 그냥 100원을 낼 수도 있지. 200원 낼 수도 있고, 300원 낼 수도 있고, 500원 낼 수도 있고, 뭐 1,000원 낼 수도 있고, 2,000원 낼 수도 있고, 1,100원 낼 수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잖아. 그 가지수를 세자고. 자, 약수를 떠올려야 돼. 자, 얘들아, 100원짜리 3개로 낼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니? 4가지지. 500원짜리 1개로 낼 수 있는 가지수는 2가지고, 1,000원짜리 2개로 낼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지. 그러므로 얘네 셋을 다 곱하면 그게 지불 방법의 수다. 근데 그래서 계산하면 24가지 나오잖아. 근데 이 24가지 안에는 100원짜리 중에 지금 얘네들이 지금 개수에다가 1씩 더한 이유가 뭐야? 약수에서 배웠듯이 아무것도 안 내는 가지수가 있어서지. 그러면 여튼간에 무언가를 내는 거잖아. 내는 방법이잖아. 그러면 요 24가지 안에 요것도 들어가겠지. 안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그지? 그럼 이건 지불 방법이 아니잖아. 0원을 낸다라는 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1개는 빼야 돼. 약수랑 다른 점. 아무것도 안 내는 1가지는 빼야 되거든. 이게 일단 기본적인 지불 방법의 풀이법이야. 그냥 약수하듯이 똑같이 하면 돼. 약수의 개수 세듯이. 이해됐니? 자, 근데 지불 금액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조금 머리가 아파져. 왜냐? 지금 내가 든 예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기서 숫자를 조금 바꿔볼까? 500원짜리가 3개 있다고 쳐보자. 자, 아까랑 지금 아까 썼던 거랑 내가 500원짜리 1개 있을 때랑 500원짜리 3개 있을 때랑 차이점이 뭐겠어? 아까 500원이 1개면 내가 1,000원을 낼 거야. 1,000원을 낼 거야? 그러면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거밖에 더 있나? 그거밖에 없지. 하지만 500원짜리가 3개로 바뀐다면 내가 1,000원을 내는 가지수는 바뀌지. 500원짜리 2개 내도 되잖아. 즉, 지불 금액은 뭘 따져야 되냐면 겹치는 금액이 있는지 봐야 돼. 겹치는, 정확히 따지자면 겹치는 단위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방금 내가 말했듯이 내가 1,000원을 낸다라고 했을 때 500원 2개 내는 거랑 1,000원 하나 내는 거랑 겹치거든. 근데 겹칠 때 지불 방법에서는 다른 방법이니까 따로따로 세면 돼, 그냥. 근데 얘는 지불 금액이니까 500원짜리 2개 내건 1,000원짜리 하나 내건 1,000원 내건 매 한 가지니까 한 가지로 세야 되거든. 이 차이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 어렵지 않아. 얘들아, 너희 동전 바꿔본 적 있나? 뭐 오락실이건 뭐 어디건? 뭐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집어넣으면 기계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뭐 500원짜리 2개 나온다거나 1,000원 뭐 100원짜리 10개 나오거나 이런 거 있지. 뭔지 알지? 그거를 떠올리면 돼. 즉 겹치는 단위가 있다면 그 지금 여기 이 예에서 누구랑 누가 겹쳐? 500원과 1,000원이 겹치지. 500원으로 1,000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꾸라고. 작은 단위를 큰 단위로 바꿀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예시를 든 게 뭐야? 1,000원짜리 집어넣으면 500원짜리 2개로 거슬러 나오잖아. 그거 떠올려. 그 기계를 떠올려.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100원짜리 3개랑 500원짜리 7개 있다라고 보자고. 이렇게 보면 돼. 1,000원짜리 2개, 500원짜리로 바꾸면 500원짜리 4개 나오니까 총 500원 7개 있는 셈이잖아. 이렇게 바꾼 다음에 방금 했듯이 똑같이 하면 돼. 이제는 겹치는 단위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4 곱하기 8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31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됐니? 이게 다야. 그러면 진짜 거지같이 내면 이럴 수도 있겠지. 100원짜리 6개랑 500원짜리 2개랑 1,000원짜리 1개가 있었대. 자, 이걸로 낼 수 있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개수를 셈다라고 쳐보자. 자, 일단 지불 방법은 그냥 쓰면 되지. 7 곱하기 3 곱하기
2 빼기 1 해서 41가지가 나올 거고 이게 지불 방법. 자, 지불 금액은 생각해봐 얘들아. 500원으로 1000원 만들 수 있지. 야, 근데 뭐야? 100원으로 500원 만들 수 있잖아. 그럼 모든 단위가 다 겹치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싹 다 100원짜리로 바꿔야지.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꿨어. 근데 100원으로도 500원 만들 수 있잖아. 그럼 500원을 또 100원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돈을 다 100원짜리로 바꿔야겠지. 그러면 이 경우라면 1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셈이야? 그냥 돈 계산하면 지 이거 2,000원이잖아. 그럼 100원짜리 20개 있는 거지. 원래 6개까지 해서 100원짜리 26개 있는 거지. 그럼 100원짜리 26개로 낼 수 있는 가지수는 그냥 26가지지 뭐. 우리가 원래 배운 대로 치자면 27-1인 거고. 이해됐니? 요게 지불 금액과 지불 방법이야. 오케이? 그래서 문제는 어렵지가 않을 거야. 어디 보자. (100번) 봅시다. 100번. 답 나오니? 니네 왜 이렇게 졸려하냐? 죽어가네 둘 다. 정답 111. 나니? 틀렸어요. 이걸 왜 틀려? 방금 했는데. 지불 금액이 너무 어려워. 지불 금액? 금액 구하는 방법을. 겹치는 단위가 있으면 다 거슬르라고. 그래서 이러거든요. 하지 말라는 짓을 왜 하지? 방금 말했잖아. 돈을 작은 단위로 바꾸라고. 윗 단위로 바꾸는 게 아니라. 밑에 때는 그래서 내가 오락실 얘기한 거잖아. 돈을 바꾸라고. 오락실 가서 1,000원짜리 10장 넣고 10,000원으로 바꾸진 않잖아. 답이 111. 나오네요. 됐어? 소연이 됐고? 너도 틀렸어? 지불 방법의 수니까 그냥 해서 3 곱하기 4 곱하기 6 빼기 1 하면 되지. 그럼 71. 다음 B는 지금 보면 1,000원짜리로 5,000원 만들 수 있지. 5,000원으로 10,000원도 만들 수 있지. 그러면 결론은 뭐야? 1,000원짜리로 싹 다 바꿔야지.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35,000원이잖아. 1,000원짜리 제외하고. 그러면 1,000원짜리로 35장이 추가돼서 1,000원짜리가 40장이 있네. 그러니까 가지수는 40가지. 그래서 111. 됐고. 자, 뭐 여기서는 이 유형은 딱 요것만 구분만 잘하면 돼. 겹치는 단위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자, 33페이지 길찾기. 길찾기는 내가 설명할 게 없다 진짜로. 어디 보자. 일단 기본적인 거 한번 해봅시다. 115번. 설명 안 하고 한번 해보자. 115번. A, B, C, D를 연결하는 길이 저렇게 있을 때 A에서 B까지 갈 건데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가지수. 근데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자, 길찾기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큰 틀을 먼저 짜주는 거야. 루트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 있지. A, C, B, D, A 이렇게 올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A, D, B, C, A도 있겠지. 이렇게 두 가지를 큰 틀로 짠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인지 곱하고. 오케이? 여기는 푸는 방법이 없어. 엄청 귀찮은 곳이야. 자, 수형도가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쉬운 말로 해보자면 그냥 노가다야. 그냥 잘 안 빼먹고 잘 세면 돼. 푸는 방법이 따로 없어. 자, 그래서 137번 같은 걸 보면
지금 직육면체가 하나 있는데 자,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는데 지금 E에서 출발해서 G로 도착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한 번 지나면 다시 안 지나면 되고 대신에 뭐야? 최단 거리는 아닌 거지. 막 돌아가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해보자. 이거를 세는 방법이 없어. 자, E에서 갈 수 있는 꼭지점은 세 개지. A, H, F. 그지? 보여? 그러니까 그걸 다 세야 된다고. 자, A로 갈 때가 있을 거고 H로 갈 때가 있을 거고 F로 갈 때가 있을 거야. 자, 이제 A로 가는 거 따로 보자. E에서 A로 갔어. 자, 그럼 A에서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야? B 아니면 D지. 그러니까 다 세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가지 펼쳐지듯이 펼쳐지잖아. 이거를 수형도라고 불러. 이 그림 자체를. 그래서 다 세는 수밖에 없다. 안 빼먹고 잘 세기만 하면 돼. 자, A에서 갈 수 있는 건 B 아니면 D고. 자, 또 다시 이제 D로 갖다 치자. 그럼 D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야? C 아니면 H지. 맞아? C 아니면 H지. 또 펼쳐져. C 아니면 H. 자, 그럼 C로 갖다 치자. 그럼 C에서 갈 수 있는 거는 또 갈라지지. G로 바로 끝낼 수도 있지만 B로 갈 수도 있지. G로 갈 수도 있지만 B로 갈 수도 있고. 자, B로 갔다면 이제는 다행히 한 가지밖에 없지. 왜? A는 이미 거쳐왔으니까 얘에서는 F로 갈 수밖에 없고 G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일일이 다 세는 게 수형도고 그래서 너희가 되게 힘들어해. 귀찮아하고.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잘 세면 돼. 꼼꼼하게. 자, 그러면 C로 갔을 때 다 셌고 H로 갔을 때 E에서 A, D, H로 갔어. 그럼 H에서는 E로도 못 가고 G로밖에 못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따지면서 천천히 세주면 돼. 됐다. 자, 다음 이제 E, A, B로 갈 때 E, A, B로 갔어. 그럼 B에서 갈 수 있는 거는 C 아니면 F지. 자, C로 갔다 쳤다면 C에서 G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오히려 돌아갈 수도 있지. D로. 그럼 D로 갔다면 얘는 외길이네. H, G로 갈 수밖에 없겠다. 다음 E, A, B, F로 왔다면 얘는 갈 곳이 G밖에 없네. 됐지? 그래서 E에서 A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왔네. 이렇게 하나가 끝났고 자, 그 다음 E에서 A가 아닌 이번엔 H로 갔다라고 해보자. E에서 H로 갔어. 그럼 또 세야지 뭐. 방법이 없어. 자, 그럼 H에서는 바로 G로 갈 수도 있겠지. 다음 H에서 D로 갈 수 있겠네. 그럼 H에서 D로 갔다면 그 다음은 A 아니면 C고 졸라 귀찮지. 자, A로 갖다 친다면 A에서 B로만 가야 되고 B에서는 C 아니면 F로 갈 수 있네. 그지? C 아니면 F 다 되네. 그럼 C로 갔다면 G로 가야 되고 F로 갔다면 얘도 G로 가야만 하지. 됐지? 다음 그 다음은 E, H, D, C E, H, D, C 그럼 C에서 G로 갈 수도 있고 B를 거쳐 A로는 못 가고
F로 갈 수밖에 없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그치? 자, 그러면 2에서 H로 가는 가지수를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 나왔다. 됐어? 귀찮아. 너무 귀찮아. 자, 다음. 2에서 F로 갔을 때.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머리 써보자. 조금만. 봐봐. 얘들아. 2에서 H로 갔을 때랑 F로 갔을 때랑 똑같겠지. 그치? 어차피 얘에서 얘를 대칭이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건 저쪽으로 가건 어차피 가지수는 똑같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요 정도 머리는 써도 무방하지. 그래서 정답이 16개. 수영도가 이게 되게 짜증나. 푸는 방법이 이게 푸는 방법이야. 그래서 수형도 문제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로 너희가 수녀가 조합까지 다 배우잖아. 배우고 나서 시험 문제를 보게 될 텐데 그때 일반적으로 애들이 다 수녀가 조합으로 풀려고 해. 왜냐면 그게 더 수월하고 그걸 훨씬 더 많이 할 거거든. 근데 어떤 문제를 봤는데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형도 문제를 낸 거야. 근데 그걸 알아보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 수형도 문제야 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할 생각을 하겠지. 근데 시험 문제 이 문제는 수형도 문제입니다라고 안 써주잖아. 너희가 수녀가 조합까지 배우면 애지간하면 수녀 조합을 쓰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수형도 문제를 내버리면 이 짓을 할 생각조차 못해. 그게 문제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형도 문제 나오면 되게 힘들어. 사실. 왜냐면 시간도 모자란데. 이거 언제 하고 있어? 앉아있어. 그래서 이 단원에서 가장 푸는 방법이 없는데 제일 어려워. 얘가. 푸는 방법. 그리고 덤벙대는 애들은 꼭 1차로 틀리고. 빼먹으면. 일일이 세야 되니까 빼먹으면 그냥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슷하면서도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뭐 요런 거야. 139번, 141번 요런 거. 139번 한번 해보자. (139번이랑) (140번이랑) 비슷한 문제인 거 보이지? 됐니? 이것도 일일이 세야 돼. 결론은 정답 9개. 나와? 안 나와? 이게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아. 아이러니한데 푸는 방법이 없어서 제일 어려워. 자, A, B, C, D 네 사람이 각자 사탕을 한 개씩 갖고 와서 바꿔 먹을 건데 자기가 가까운 거는 자기가 안 먹어야 돼. 자, 그러면 A, B, C, D 네 명이 있었고 여기에서 각자가 갖고 온 사탕을 소문자 A, B, C, D라고 생각해보자. 자, 이때 A가 먹을 수 있는 사탕은 B 아니면 C 아니면 D지. 그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A가 B를 먹었어. 그러면 B가 고를 수 있는 사탕은 A 아니면 C 아니면 D가 되지. 자, 그러면 요 경우라면 A라면 남은 거 CD지. 근데 CD가 먹어야 돼. 그러면 둘이 바꿔 먹어야지. 무조건. 한 가지. 다음. BC가 먹었어. BC를 먹었어. 그럼 남은 거 A랑 D지.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지. D가 D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다음. BD를 먹었어. CA가 남았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가 B를 먹으면 가지수는 3가지가 나오겠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머리를 조금만 쓰면 야, 얘들아. A가 B를 먹었을 때 3가지 경우가 나잖아.
A가 C를 먹었다고 해서 달라질까? 똑같겠지. 왜? A와 B의 관계처럼 A와 C의 관계도 있는 거잖아. 똑같은 거잖아. 그냥 C의 위치를 B의 위치로 바꾸면 똑같이 펼쳐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때도 세 가지, 이때도 세 가지일 테니까 정답은 9가지. 이렇게 세는 게 그나마 수형도를 좀 쉽게 푸는 방법이지. 아,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똑같겠네 라고 유추할 수 있으니까. 알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머리가 아프게 낼 수도 있는데, 이게 뭐자, 다 표현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들아, 146번 봐봐. 146번이 우리 방금 푼 거랑 아예 똑같은 문제인 거 이해돼? 표현만 달라진 거고. 1, 2, 3, 4를 A1, A2, A3, A4에다 집어넣을 건데, A1에는 1을 못 넣고 A2에는 2를 못 넣고 A3에는 3을 못 넣고 A4에는 4를 못 넣는데 이게 뭐야? 4명이 자기 1, 2, 3, 4를 A, B, C, D를 못 먹는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답 당연히 3번이지. (149번도) 똑같은 문제고, 그지? 어떤 느낌인지 감아? 얘들아? 표현이나 상황만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어디 보자. 조금 더 어렵게 낼 수가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155번. 이것도 아까 했듯이 그냥 나눠서 푸는 거지. 정답 나왔어? 10개. 되니? 이거랑 똑같이 하는 거야. 이거랑 다를 게 없어. 선인 돼?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지금 숫자가 1, 2, 3밖에 없잖아. 1, 2, 3, 4, 5가 아니잖아. 자, 이렇게 있는 5개를 나열할 건데 K번째 자리에는 K가 있으면 안 된대. 즉, 첫 번째 자리에는 1이 못 오고, 두 번째 자리에는 2가 못 오고, 세 번째 자리에는 3이 못 오고,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아무거나 와도 돼.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2 아니면 3이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라고. 자, 첫 번째 자리 2가 왔어. 그럼 2 하나 줄어들었고, 두 번째 자리에는 2가 못 오니까 1 아니면 3이 오겠지. 자, 세 번째 자리엔 3이 못 오니까 1 아니면 2가 와야 되는데, 이 경우라면 1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2지. 요 경우라면 1과 2가 다 가능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자리에는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니까 지금 숫자 남은 게 3 두 개니까 여기선 3, 3밖에 안 되고, 여기에서는 1, 2, 3을 썼으니까 2와 3이 남았지? 그러면 2 올 때도 있고 3이 올 때도 있겠지. 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때는 2 두 개, 3 하나 썼으니까 1, 3이 남았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 1, 3이 번갈아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그러면 3이 오면 이런 것도 이제 눈치껏 할 수 있지. 1의 자리에 2가 왔을 때랑 3이 왔을 때 가지수가 다를까? 아니지. 왜? 왜 똑같아? 2와 3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5개겠지. 그래서 정답 10개. 됐니? 그래서 이번 숙제에서는 이 수형도 문제를 좀 열심히 해봐. 알겠지?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 어려운 거 알고 있거든? 자, 46페이지 보면 색칠하기가 나오는데, 수형도랑 색칠하기가 제일 어려워. 여기서. 지금 이제 고배 법칙, 하배 법칙 끝났어. 색칠하기가 마지막인데, 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색칠하기는 애지간하면 나올 거야. 그리고 다행인 점은 색칠하기는 너희가 순열과 조합을 배우고 나서 할 거야. 그거 써서 배울 거거든. 알겠지? 그거 써서 설명할게. 그래야 더 쉽거든. 그래서 색칠하기는 안 해도 되고, 그래서 45페이지까지만 풀면 돼. 근데 문제가 좀 많으니까 내가 다 인지할 테니까 너희가 봤을 때 겹치는 문제,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겹치는데 표현만 다른 문제들 있지? 그런 건 굳이 안 해도 돼. 그냥 눈으로 한 번씩 보고 넘어가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수로는 엄청 많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겹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도 괜찮아.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합의 법칙과 고배의 법칙이었고, 색칠하기는 순열과 조합 배우고 할 거고, 쭉 넘겨서 61페이지에 보면 이제 순열과 조합이 나오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까? 다음 시간에 순열과 조합을 한꺼번에 설명을 다 해볼게. 그렇게 한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순열과 조합 유형별로 쭉 한번 쭉 훑으면 끝나. 앞으로 수업 2번만 더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빨리 끝내고 싶니 혹시? 그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시험 스케줄에 맞춰서 그때 가장 그렇게 할게. 그래서 잘라서 할게. 자, 그래서 오늘은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 대한 유형들 마지막으로 다 했고, 색칠하기는 엄청 중요하다 얘들아. 색칠하기 애지간하면 나올 거야. 근데 요거는 순열과 조합을 배우고 나서 그거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거 배우고 하는 걸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거 합시다. 이건 숙제 다 했니?